안녕하세요. TV 김준기 문화재단 동아리 6기 2팀 두이세 일반 단원 진혜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컴퓨터 구성 요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다뤄봤죠.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이번에는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 분해 조립을 직접 실시해봄으로써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는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컴퓨터를 보통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면 컴퓨터 분해 조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어서 나중에 컴퓨터가 느려져서 하드를 이제 SSD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래픽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램을 추가한다거나 등등 이제 직접 본체를 분해하여 새로운 부품을 장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컴퓨터 본체의 주요 부품 먼저 확인해 볼까요? 이 부품은 뭘까요? 언뜻 보기에 어떤 칩셋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를 고정할 수 있는 걸쇠도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품 같아요.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품이죠. 이 부품의 이름은 바로 CPU예요. CPU를 풀어 써보면 Central Processing Unit 이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하면 중앙 처리 장치라는 뜻이에요. 단어 뜻만 보면 중앙에서 무엇인가를 처리하는 장치라는 뜻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재생할 때 등등 컴퓨터를 동작할 때는 연산과 계산을 통해서 동작이 돼요. 바로 이들을 처리하는 장치가 CPU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CPU의 핵심 부품에는 코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코어의 개수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코어의 개수가 만약에 2개라고 하면 비율을 들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보면 듀얼 코어라든지 코드 코어, 헥사 코어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텐데 이거는 바로 코어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듀얼 코어는 2개, 코드 코어는 4개, 헥사 코어는 6개예요. 그리고 이제 CPU를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인텔과 AMD로 나눠 있는데 보통 인텔이 PC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80%에서 90% 정도 돼요. 우리나라 기준. 그래서 CPU에 대해서 좀 들어봤다는 친구들은 인텔이라는 회사에 익숙할 거예요. 저희가 아까 봤던 그림에서도 회사 이름이 인텔이죠. 거의 PC 시장에서는 CPU를 인텔이 거의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품은 뭘까요? 이 부품은 바로 램이라는 부품이에요. 이 램을 다시 풀어 써보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하면 주기억 장치라고 해요. 이거는 주기억 장치로서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메모리는 기억된 정보를 읽어내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기억시킬 수 있는 메모리로 CPU에서 계산한 데이터도 램에 저장되기 때문에 주로 기억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휘발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컴퓨터의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 데이터가 전부 날아가게 돼요. 램은. 그래서 이거를 날아간다, 휘발한다 라는 뜻의 이제 휘발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제 사람으로 치면 램은 소화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비유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소화기관이 크고 건강하다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겠죠. 램 같은 경우도 클럭 속도와 용량이 커야 이제 전체적인 성능이 빨라지는 거예요. 다음 부분 볼까요? 이 부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는 이제 운영체제, 사진, 동영상, 프로그램 등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보조장치예요. 아까 방금 본 램에서는 전원이 차단되면 데이터가 전부 날아간다고 했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으로 전원이 꺼져도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해주는 보조장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다운받거나 게임을 다운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이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저희의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드디스크도 있고 SSD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해주는 보조장치인데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빠르고 발열이 적고 소음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CPU, 램,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CPU는 중앙 처리 장치, 그 다음에 램은 주기억 장치, 하드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CPU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속도가 빨라요.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램이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매우 느리죠. 그래서 컴퓨터를 동작할 때 빠르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이제 빼내오게 되면은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제 주기억 장치인 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PU는 아까 기능에 말씀드렸듯이 기억 장치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연산을 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램과 하드의 이제 주요 기능은 이제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 건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성이 있다, 램은. 그리고 하드나 SSD는 비휘발성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이 부품은 바로 그래픽 카드라는 부품이에요. 그래픽 카드는 이제 영상을 출력해주고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리는 데이터를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모니터를 출력하죠.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고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내장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나 CPU에 내장 그래픽이 있다면 이제 굳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끼워 필요는 없지만 고화질의 게임을 하거나 내장 그래픽이 없는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을 사서 끼워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봤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외장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끼워주게 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겠죠. 이 부품은 뭘까요? 이 부품은 이제 거의 볼 일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컴퓨터를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죠. 그 전기를 공급해주는 바로 파워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이 파워라고 하는 부품은 컴퓨터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예요. 각 부품에 필요한 전류량을 계산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근육이 많이 붙으면 몸도 이제 가볍고 힘쓰는 것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파워가 강하게 되면 컴퓨터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돼요. 파워가 너무 약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파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품을 볼 건데요. 이 부품은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메인보드라는 부품이에요. 메인보드는 이제 각 PC 부품들 간의 데이터 입출력의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품을 통해서 모든 부품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자면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본체에 대한 주요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해 조립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물과 분해 조립 순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이에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왜냐면 부품을 분해해야 되니까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니퍼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미리 묶여 있으면 잘라야 되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한 거고, 이제 스몰 그리스라는 이제 좀 생소한 준비물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CPU와 CPU에 열을 식히도록 도와주는 쿨러라는 CPU, 그 다음에 CPU를 열을 빼주는 쿨러라는 부품이 있는데 좀 이따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이 사이에 이제 부품들 간에 이게 CPU라고 하고 이게 쿨러라고 하면 이제 이 부품들 간에 미세한 틈이 있죠. 이 틈을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게 바로 서멀 그리스라는 부품이에요.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품의 선들을 정리할 때 필요한 바로 케이블 타입. 이 정도만 있으면 PC를 분해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분해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스를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서 실습하는 교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와 SSD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을 분리하고 그 다음엔 그래픽 카드, 램 순서대로 분리를 한 다음에 원래 파워를 분리를 해야 되지만 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자체를 분리한 게 아니라 케이블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분리하고 CPU 쿨러를 분리한 다음에 CPU까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입니다. 조립은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CPU를 조립하고 그 다음에 CPU 쿨러,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순으로 조립을 한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 아까 케이블만 분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케이블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을 조립하고 하드디스크와 SSD를 조립한 다음에 케이스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와 조립 같은 경우는 정해진 순서가 없기 때문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